1979년 10월 25일 그 어느 곳에서도 햄버거란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없던 시절,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 최초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문을 열었죠. 당시만 해도 햄버거는 서양식 고급 음식으로 통했는데요. 그래서 롯데리아는 등장 자체가 그야말로 센세이션, 새로운 식문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초창기 롯데리아의 메뉴 구성은 심플 그 자체였는데요. 롯데리아 햄버거, 치즈 햄버거, 디럭스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 롯데리아 햄버거의 가격은 단돈 450원. 1970년대 후반 짜장면 가격이 평균 350원 정도 했으니 짜장면보다 약간 비싼 몸값이었죠. 그런데도 롯데리아 1호점의 당시 첫날 하루 매출은 17만 8,080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메뉴별로 가격이 다르겠지만 햄버거 하나당 450원이었다 치고 단순 계산해봐도 약 397개 정도 판매된 셈이죠. 그게 뭐 맞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를 지금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시절에는 패스트푸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패스트한 생산 시스템도 없었죠. 그래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만 하룻밤 꼬박 세우고 작업해도 겨우 300개를 채울까 말까였다고 해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패티를 만들어가며 롯데리아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점 개점 한 달 만에 1일 매출 200만 원을 훌쩍 넘기며 급성장을 이루었죠. 롯데리아가 패스트푸드라고는 전무했던 한국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메뉴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첫 매장 오픈 시에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햄버거 메뉴만 제공했지만 점차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소스와 패티 맛도 조정해 나갔죠. 그런데 1980년대 승승장구하던 롯데리아 앞길에 라이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 맥도날드가 국내에 상륙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버거킹, KFC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줄줄이 국내로 들어왔죠. 그런데 롯데리아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본토에서 넘어온 햄버거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한국인 입맛에 맞는 K버거를 개발해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은 음식이 불고기였습니다.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는 1992년 첫 출시 이후 약 30년간 누적 판매량 10억 개를 돌파하며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K버거 중 하나인데요. 아니 10억 개면 대체 얼마나 팔린 거야? 할 수 있는데 하루 평균 약 9만 1,300개 정도? 사실 지금은 너무 흔하게 불고기 버거를 만나볼 수 있지만 불고기 버거가 탄생하기까지 롯데리아 상품 개발팀은 물론 롯데 중앙연구소 연구개발진까지 모두 총출동되며 사력을 다했다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불고기 버거는 1992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덕분에 롯데리아는 한국 패스트푸드 왕좌를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롯데리아의 도전은 불고기 버거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우버거, 라이스버거, 오징어버거, 대리버거와 같은 보다 한국적인 신메뉴를 줄줄이 출시했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출시됐던 치킨과 불고기버거 역시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소스들을 개발하며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는 롯데리아 맛없는데 무슨 소리?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지금 곧 나옵니다. 롯데리아는 분명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가맹점 중심의 운영이 늘어나면서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맥도날드는 세트 메뉴 할인, 맥런치 등 가격 할인 전략을 도입하면서 점점 더 롯데리아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롯데리아는 점바점 차이가 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패스트푸드 왕자의 자리를 맥도날드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롯데리아의 순환 시대는 2000년대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1위를 달성하며 위생면에서도 큰 불명예를 안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롯데리아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위생 논란 파동 이후 롯데리아는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매장 청결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식재료의 품질 개선에 투자하고 업계 유일하게 한우 적합 판정 검사를 통과한 한우 정육을 사용하며 전국 한우협회 인증 마크 획득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증명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메뉴 역시 가성비 햄버거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한우 불고기 더블버거, 와규 버거 같은 프리미엄 버거 라인도 확대했죠.
그 결과 롯데리아를 운영 중인 롯데 GRS는 위생 논란 파동이 일어난 지 7년 만에 1조 클럽 재입성을 눈앞에 두며 부활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리아가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전성기를 되찾은 가장 큰 원동력은 추억 마케팅의 성공입니다. 2010년대 들어 새로운 햄버거 브랜드들이 등장했지만 롯데리아는 한국인들의 어린 시절 추억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한때는 매장될 뻔했던 롯데리아의 부활에 최근 SNS에는 롯데리아가 조심을 잃었다. 고 말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요. 이는 나쁜 뜻이 아니라 과거 맛없다는 인식이 강했던 롯데리아가 맛있어졌다는 일종의 인터넷 밈으로 유행이 퍼졌고 롯데리아는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